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최근에 중국 바이두 검색에 의해서 비빔밥의 기원이 중국으로 이제 글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서 주목받고 많은 기사를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빔밥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그냥 허지부지 하다가 또 중국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치, 한복, 추석, 그네뛰기, 널뛰기, 판소리, 가야금, 검은고, 실험 이런 것이 벌써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는 10년이 넘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반드시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문화재청 최고 간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10년이 지난 뒤에 정작 그것이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니까 지금은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들만 분노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빔밥의 기원이 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동북공정 관련된 대응하는 분, 또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응하는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기라고 말씀을 올리는데 무엇으로 대응할지 저는 한번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비빔밥의 기원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학자들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비빔밥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밥을 비벼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너무 모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 정통의 문화 속에 있는 정식 문화를 너무 쉽게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바로 비빔밥의 기원인데요. 표지 여러분들 화면에 송간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을 넣어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올린다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송간시가 부린 비나리 저도 몇 번을 들어봤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자, 저기에 비나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비빔밥의 기원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언론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SBS 뉴스, 인천일보,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해가지고 많은 언론 기사에서 자, 중국이 뭐냐면 자기들 비빔밥의 기원이 바른지가 중국이라고 소개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걸 올려놓으면 뭐죠 보면요, 반론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언론에서 반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연 기자분들이 비빔밥에 대해서 반론을 이렇게 펼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 보면 거의 모르죠. 자, 그래서 국민 감정만 부추기지 말고 제발 이런 언론을 쓰면 반드시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내용을 좀 전해가지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기사 내용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고, 괜히 국민 감정만 부추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빔밥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지금 소개해 드릴 것은 궁중 음식설, 조선시대 임금이 먹는 밥을 일컫는 수라에서 해가지고 비볐다. 그러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비빔밥이 없었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의리의 음식설, 정통사회에서 진행된 다양한 제사와 의식 때 진설된 음식, 조상신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신인공식의 의식에서 유래하였다. 이거는 대단히 또 가능성이 있고요. 농번기 음식설, 농번기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볐다. 그래서 이제 최성범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전주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뭐냐면 농번기 때 음식이다라는 쪽에 이제 설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섣달 금음의 음식이다. 섣달 금음날 새해를 맞이하여 묵은 해에 남은 음식을 없애기 위해서 묵은 나물과 밥을 비벼서 먹었다는데 의뢰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비빔밥을 자기들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네 가지 설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 중국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비빔밥의 기원을 시전세에 나오는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시전세의 기록은 비빔밥이 아니라 부빔밥이라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물론 푸비나 비비나 비슷하다고 보면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중에 오늘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시면 부빔하고 비빔은 다릅니다. 자, 사투리라고 쓰고 돼 있는데 그것도 어느 학자들이 잘 모르는 거고요. 어느 학자들이 우리나라 정식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시전서 내용에 보면 밥을 정의 짓고,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비빔밥의 모습이죠. 비빔밥의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1800년 말엽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밥을 정의 짓고 고기를 재어 볶고 갓나번 부쳐 썰고
각색 남새는 야채입니다. 볶아놓고 좋은 나시마로 튀겨 아시죠? 튀겨서 이런 내용이 있고 보면요. 그다음에 완자는 고기를 곱게 다져 잘 재어 구슬만큼씩 빚은 다음 밀가루를 약간 묻혀 계란을 씌워 붙여 앉는다. 부빈밥 상에 장국은 잡탕국으로 해서 쓴다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뭐 우리 모습 먹는 모습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 이런 모습이 1800년대 말에는 이제 부빈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이 모습은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을 찾아야 되는데 거의 없죠. 그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뭐냐면 이 부빈밥이 비빔밥이다라고 이제 아예 글을 고쳐 쓰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언어를 좀 더 구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비비다와 부비다입니다. 어떤 때는 가보면 온라인 검색해 보면 부비는 것이 비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물론 부비다가 비비다와 같은 말이 됩니다. 하지만 또 비비다라는 것이 고유한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다와 부비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단지 부비다가 비비다의 사투리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일부의 언어적인 문제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래 비비다와 그 다음에 비비다의 어떻습니까? 부비다의 원말인 비비다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말 다루기 보니까 부비다는 비비다가 바른말이다 해가지고 다 어떻습니까? 비비다와 부비다, 부비다는 비비다의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에 뭐 큰 언론 신문에서 다 써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습니까? 국어 사전 하는 분들이 우리 정서, 우리 옛날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여기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비비다가 바른말이고 부비다는 사투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비비다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비비다의 하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부비다의 원래 말 비비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분을 못하고 대부분 뭐냐면 여기 보시면 부비다의 원말이 비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어말, 우리말 사전도 만들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정서 문화를 대단히 사람들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비비다는 여러분들 보시면 뭐냐면 요 문화입니다. 음식을 비비는 게 아니라 원래 문화의 비비다는 두 손을 모으고 어떻습니까? 손을 보고 기도하고 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옛날에 손을 부비는 걸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나에 모으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교체를 하면서 보는 걸 봤을 겁니다. 그걸 뭐냐면 우리는 비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 문화 속에서는 비손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위에 사진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아낙네가 손을 이렇게 딱 앞뒤 지금 하나로 모은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쪽 손이 앞에 가 있죠. 그리고 할머니도 가운데 할머니도 어떻습니까? 손을 모으고 모았다가 왔다 갔다 비는 겁니다. 또 아니면 앞뒤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원형으로 돌리는 것이 원래 비손 문화, 비비다 문화입니다. 비비다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송편을 비빌 때도 손 사이에 어떻습니까? 놓고 어떻게 하죠? 앞뒤로 하든지 손을 돌리면서 어떻습니까? 동그랗게 만들죠. 이것이 문화가 뭐냐면 바로 비비다고 비손 문화고요. 이제 이것이 종교 문화에서는 뭐냐면 두 손을 모으고 손을 모으는 걸 비손 문화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의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비비다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 속에 그대로 연결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여기 그림에 보시면 뭐죠? 비나이다 할 때, 비나이다 할 때 어떻습니까? 비나이다 하는 행위가 뭐냐면 손바닥을 모으고 앞뒤로 왔다 가든지 동그라미를 돌리든지 어떻습니까? 원형을 돌리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서 아니면 두 손을 합장하고 어떻습니까? 비나이다는 그 바로 비비다라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 문화에서는 비나이다라고 이렇게 언어가 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언어가 참 우리나라 신비롭죠. 언어가 비비다, 비나이다, 그죠? 그래서 이 국악하는 사람도 뭐죠 보면요, 만복을 비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는 뭐 노래 나오죠. 그걸 비손 문화다라고 이제 국악하는 분들은 이런 문화 세계를 알기 때문에 비나이다가 결국은 뭐냐 비손 문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자막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 심수봉 선생님 비나리 들어보셨을 거고 송가인 씨의 비나리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 이제 여러분들 비나리는 뭔지 알겠죠. 그리고 풍물 패들이 뭐 항상 하는 게 뭐죠? 비나리 공연을 하죠.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비나이다, 비비다, 비나리 다 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 속에 언어가 파악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복을 어떻습니까? 복을 내려달라고 어떻습니까?
비는 거죠. 이걸 이제 비나리, 풍물놀이에도 비나리가 들어있고, 심수봉, 송가인씨 여러분 보면 비나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통해서. 그럼 뭐냐면 거기는 염원이 들어있죠. 비는 염원, 소원이 염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뭐다? 비비다 문화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비나이다 문화, 그 다음에 비나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언어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비손문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릴 적 할머니들이 벽에서 물 떠놓고 기도할 때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중 드라마에 장독간에 물을 올리고 북두치성, 북극성, 북두치성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할 때의 모습, 그리고 절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 전부 다 손을 모으고 하는데 저 문화가 바로 비는 비손문화입니다. 비는 손이란 뜻이죠. 비손문화인데 저 문화가 그대로 어떻습니까? 지금도 모든 문화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화는 원래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천재 문화고 집안의 재래 문화로부터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 천재 올리는 문화권, 그리고 집안에 조상님께 제사 문화를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 손을 모으고 하는 비손 문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렸다면 이제 그러면 비빔밥은 그러면 어떤 문화냐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음복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음복은 마시름자입니다. 음복을 복을 마신다 하는 건데 과거부터 어떻습니까? 하늘의 재래를 모시고 그 다음에 조상님께 제사를 모시고 아니면 동제를 모시고 음식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복을 먹는 거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어떻습니까? 중요한 행사로서 이렇게 음복 문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음복 문화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밥을 먹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 모인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일 거고요. 고을에서 모인다면 온 고을 전체가 다 모일 거고, 국가에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큰 천재를 모실 겁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의 어떻습니까? 외국이라 말하는 저런 한복 입고 와서 또 이제 재래를 모시는 모습들을 보실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자, 음식을 재래를 올리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음복문화 비빔밥의 기운이 됩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됨과 동질성입니다. 하나됨과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화인데, 바로 음복문화인데, 그 음복문화에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 바로 비빔밥의 문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죠? 그냥 단순하게 밥을 섞는 것이 비빔밥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반드시 비나이다. 아니면 어때요? 비나리.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하늘과 조상과 아니면 동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그런 재래 형태를 통해서 말 그대로 기도를 하고 먹는 음식이 바로 뭡니까? 바로 비빔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큰 재래를 모시고 한꺼번에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게 있는 것처럼 어때요? 보면요. 저렇게 비빔밥의 형태로 만들어서 다 재래에 써있던 음식을 어떻습니까? 밥과 더불어 해가지고 섞어서 먹는 저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원래 비빔밥의 어원, 음복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비빔밥에는 뭐가 있다? 바로 복을 먹는 그런 문화가 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셨던 비빔밥은 뭐죠? 보면요. 음식을 섞는 거, 나물하고 섞는 것이 비빔밥이라고 이렇게 잘못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비빔밥의 기원은 바로 음복문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여기서 뭐냐?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 민족이 이 비빔밥 문화를 오랜 역사 속에서 가지고 내려온 배경이 바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그 이야기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비빔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하신 분이 바로 진주 비빔밥의 명인이었던 고 정계임 선생이 쓴 칠부하반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음식의 한 종류로 개발된 비빔밥. 우리는 지금 비빔밥이라 부르죠. 자, 음식은 원래 뭐죠? 음식을 섞는 거기 때문에 비빔밥이라고 지금은 알지만은 원래는 비빔밥이다. 그리고 음복 음식, 하늘의 제례를 지냈든지 조상님께 제례를 지냈든지 아니면 어때요? 동네에서 뭐 이런 쪽으로 여기 큰 뭐 제례를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먹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비빔밥이라 한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비빔밥은 뭐다? 지금 음식의 한 종류인 비빔밥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순간에
비빔밥은 뭐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의 조상님께 제를 올리고, 아니면 하늘에 제를 올리고, 아니면 여러분들 또 다른 기도 대상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제를 올리고 빌고, 소원을 빌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섞어서 먹는 것을 바로 비빔밥이라 한다는 거. 그래서 부빔은 여러 가지 음식을 섞는다는 뜻이고요. 비빔은 소원을 빈다 해서 온 비빔인 것이다 해가지고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요걸 모르니까 어때요? 아, 부빔밥이 비빔밥이다 라고 해가지고 음식의 한 종류로서 비빔밥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역사 속의 비빔밥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어떻습니까? 비빔밥인 부빔밥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원체를 오늘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어때요? 아, 바로 우리가 먹는 밥, 비빔밥은 뭐 어디서부터 왔다? 바로 하늘과 그리고 조상님께 제례를 모시는 음식, 바로 소원을 빌고 먹는 음식에서 비빔밥이라는 것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뭘 그냥 어때요? 섞어서 먹는 것이 바로 비빔밥이다. 그것은 비빔밥이 아니라 부빔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셨겠죠? 자, 비빔밥은 역사 속에서 이제 이분이 강조하신 거 뭐냐? 그럼 비빔밥이 이렇게 수천 년간 우리 역사 문화 속에서 내려온,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온 문화가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비빔밥 문화 속에서 하나됨과 동질성을 느끼고요, 소통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큰 행사를 끝내고 나서 비빔밥 먹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우리는 하나다, 그런 게 되죠.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을 합니다. 한국인들의 문화는 특징이 뭐죠? 우리라는 문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소통하는 정의 문화입니다. 자, 이 우리라는 거, 그리고 정을 느낄 수 있는 그 문화가 바로 뭐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동네 사람이다. 우리는 한 나라 사람이다. 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죠? 보면요, 바로 비빔밥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늘과 땅과 조상에 대해서 소원을 빌고 그 밥을 어떻습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하나 되었고 서로 소통해 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비빔밥의 위대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셔야 될 것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역사에서는 고조선도 그렇고 그 이전의 역사 신시 황국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도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인종과 피부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는 비빔밥 문화 속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라는 문화 속에서 하나로 융합이 되어 와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라든지 그 아는 사람들, 만나는 분들 얼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외국인 모습을 가진 한국인들이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동남아인 모습, 아니면 저쪽에 어떻습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쪽에 그런 유목민의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께 질문하면 우리는 몇백 년간 한국인이었다, 그 대대로 족보에 보면 그대로 나온다 나오는데도 어때요? 보면 아, 너는 한국인보다는 일본 사람이 비슷해, 아니면 동남아 사람 같아,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른 종족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는 우리 문화의 역사를, 통질성을 이룰 때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습니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은 어떻습니까? 삼한의 민족을 줄여서 삼한, 바로 한민족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는 하나의 민족이 피의 혈 순수성에 의한 한일 민족이 아닙니다. 자, 이걸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았죠. 우리 민족은 삼한의 민족으로 썼대요. 바로 한반도와 그리고 만주, 요동, 그리고 그런 지역에 다 살고 있던 바로 삼한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거기는 다양한 인종들이 문화 속에 들어와서 하나로 융합돼 가지고 하나의 문화권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한문화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 가지고 피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의 민족이다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보십시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다른 사람입니다. 외국인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 과거에 고대 그분들이 수백 년간 우리 민족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고대에는 뭐가 있었다? 바로 어느 이동했던 종족이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때요? 비빔밥의 문화인 것처럼 이 문화 속에서
하나로 소통되면서 융합되면서 우리 한 문화권에서 하나의 형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셔야만 이 비빔밥의 문화를 어떻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우리가 소개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할까요? 비빔밥은 바로 천재와 재래 속에서 자, 다양한 민족이 고대에 어떻습니까? 이동하면서 모였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문화 속에서도요, 천손민족으로서 수천 년간 형성해 온 바로 하나됨의 상징 음식이 바로 비빔밥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섞는다고 다 비빔밥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섞어밥이든지 아니면 부빔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밥은 부빔밥입니까? 섞어밥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음식점에 먹는 밥은 바로 섞어밥이고 부빔밥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 순간도 어떻습니까? 밥을 먹을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하늘에 기도한다든지 자기가 신앙하는 대상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 밥을 섞어서 먹는다면 그 밥은 여러분들 무슨 밥? 비빔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에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분들 또 도와주신 분들께 소통하는 분들의 명함을, 이름을 남기고 자, 역사의 강복염을 담아서 이 영상을 역사에 남깁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빔밥의 역사를 아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비빔밥을 부빔밥, 섞어밥을 비빔밥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역사적 이유를 이 영상을 많이 전해주시면서 우리는 적어도 비빔밥을 먹어야지 부빔밥, 섞어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섞어밥은 여러분들 옛날 그러지들이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섞는 것이 그게 섞어밥입니다. 그죠? 그런 걸 본다면 우리는 이 순간 오늘 밥을 먹으면서도 어때요? 비빔밥의 역사 속에서 야,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여러분들 가족의 동질성, 소통을 한번 잘 나누는 그런 문화로서 여러분들 세계인들에게 많이 전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순간도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얼마만큼 소중한지, 그리고 제사를 모시는 거, 그리고 하늘의 제사 모시는 이런 것 제리가 천재가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여러분들 오늘 비빔밥의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